자, 부동산공법 기초 강의 매일 정리 노트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여기 나오는 기초 정리는 자, 주택법에 있는 내용들을 위주로 뽑았어요. 아까 강의할 때 일부 말씀드린 것들이 있는데 주택법에 있는 용어 정의들 위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첫째, 주택법에서 말하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한마디로 우리 가족이 장기간, 오랜 기간 동안 독립된 주거생활, 너희들 집과 우리 집이 구분되는 게 독립된 주거생활이야.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이때 건축물의 전부라는 건 일반적인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거. 반면에 일부라는 건 주상복합 건축물. 위에는 주택인데 밑에는 상가로 되어 있으면 그 건축물의 일부만 주택이 되겠죠. 및 그 부속 토지. 즉 주택이 있는 건축물만 주택이 아니고 그 부속 토지. 건축물이 있는 땅까지도 합쳐서 뭐라고 한다? 주택이란다. 시험 문제에서 주택이란 건축물만 말하고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거든요. 아니야. 부속 토지까지도 주택이라는 거.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니까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두 번째. 국민주택이라는 개념도 시험 문제 잘 나요. 국민주택이란 두 가지 중에 하나만 갖추면 국민주택이 된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갖추면 국민주택이야. 첫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이 네 명을 묶어서 뭐라 그런다? 공공사업주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이 공공사업주체가 뭐한다? 건설하는 주택. 예, 국가나 지방자치나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건설하는 주택. 요거 하나 하고 또 하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거나 또는 주택도시기금보다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자금을 지원받는데 둘 중에 하나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을 받았다. 아니면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았다. 이때는 건설되는 것만이 아니라 개량되는 것. 이 개량은 리모델링을 말해요. 우리 아파트 이번에 리모델링 하는데 무슨 돈을 써서 리모델링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았대. 그래서 건설도 할 수 있고 리모델링하는 개량하는 그런 주택도 국민주택이 되는데 여기서 요 두 가지 주택이 국민주택인데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바로 요거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만 건설해야 됩니다. 이렇게 짓는 주택이라서 플러스 뭐가 들어간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건설할 거. 예, 이하로 건설해야 되는 이런 주택만 뭐에 속한다? 국민주택에 들어가지. 이런 주택이라고 무조건 국민주택이라 플러스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건설해야 된다. 이러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져야 된다. 이게 바로 국민주택입니다. 그럼 이때 말하는 국민주택 규모라는 건 얼마를 말할까? 원래는 주거 용도로만 쓰는 주거전용 면적. 우리 아파트 보면 공유 면적이 있고 주거전용 면적이 있어요. 그 중에 주거전용 면적이 1호, 호라는 건 단독주택, 1세대, 이건 공동주택이야.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한 1호 1세대당 원칙적으로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국민주택이라고 부릅니다. 85제곱미터 이하를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자. 단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적에서는 얼마까지도 가능하다? 100제곱미터 이하 되는 요것까지도 국민주택 규모로 본다는 것. 그래서 원칙은 85 이하인데 이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적에서는 100제곱미터 이하까지도 국민주택 규모로 인정한다는 것. 여기까지는 개념적으로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뭐도 있다? 준주택. 준주택이란 주택에 준한다 이 말이죠. 준자 들어간 건 준한다는 뜻이야. 주택에 준한다. 그럼 주택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주택은 아닌데 주택에 준하는 거죠. 즉 주택 외의 건축물과 부속 토지인데 주택은 아니야. 요 외자가 중에 주택 외의 건축물과 부속 토지인데 선데 사실은 주택은 아닌데 뭐로 쓴대? 요거 주거시설로서 이용이 가능한 시설을 뭐라 부른다? 그걸 준주택이라고 부른다. 주택은 아닌데 주거시설로서 이용이 가능하면 그건 준주택이죠.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 첫째, 기숙사. 두 번째, 다중생활시설. 세 번째, 오피스텔. 네 번째, 여기 노인 복지주택. 이 네 가지입니다. 자, 그 중에 기숙사에 여러분들이 잘 하시니까 그건 말할 필요가 없고. 두 번째, 다중생활시설. 다중생활이 뭐죠? 많은 군중이, 다중이라는 건 많은 군중이 뭐한다? 생활하는 시설. 많은 군중이 생활하는 시설을 다중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게 다중이죠? 바로 아파트도 아니야. 뭐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쪽방촌에 있는 것들, 옛날에 고시원이라고 부르던 거. 근데 고시원은 이 고시원이 원래 고시가 뭐죠?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공부하는 데가 고시원이잖아요. 근데 이건 쪽방촌인데 고시원이 아니고 사실은 저소득 주민들이 한 2평, 3평 되는 데서 이렇게 사시는 거잖아. 그걸 고시원이라고 말하기가 좀 그러니까 이제 뭐라다? 다중생활 시설이라는 개념으로 이걸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중생활 시설은 옛날에 말하는 고시원을 말한다. 근데 두 가지가 있어. 첫째는 그 다중생활시설의 받은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2종 근린생활시설을 보고 받은 면적이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아니 이상 되면 그때부터는 숙박시설을 봅니다. 즉 똑같은 고시원인 다중생활시설인데 규모가 작다? 500제곱미터 미만이다? 그거는 2종 근린생활시설. 아니 규모가 커. 500제곱미터 이상 돼? 그때부터는 숙박시설을 보는데 두 가지. 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든 숙박시설에 속하든 하여튼 다중생활시설은 몽땅 다 준주택으로 본다 이 말이죠. 자, 오피스텔은 우리 주거용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있죠. 그게 준주택이야. 근데 아까 말씀드린 노인복주택은 주택이라 말 썼지만 그건 주택이 아니라는 거. 법을 만든 자들이 용어를 아주 싸가지 없이 만들었다는 거. 그럼 노인복주택 우리말로 뭐라 그랬죠? 아까 우리말로 노인복주택 우리말로 예, 실버타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실버타운, 영어로는 노인복주택을 한단다. 그런데 주택으로 썼지만 주택은 아니라는 거 혼동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자, 주택단지가 별개의 주택단지라는 건 하나의 주택단지가 이렇게 있었는데 가운데 뭐가 났답니까? 주택단지 하나야. 이게 하나의 주택단지야. 가운데 뭐가 났답니까? 요게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원도로가 요게 생겼답니다. 그럼 여기 1단지, 2단지 별개의 주택단지가 됩니다. 원래는 하나의 주택단지였었어. 가운데 철도나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원도로가 만들어졌다. 1단지, 2단지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면 됩니다. 또 폭이 20m 이상인 일반 도로로 이게 분리돼서 이 도로가 일반 도로인데 이 폭이 너비가 20m였었는데 아니면 폭이 8m 이상인 도시계획 예정도로들. 자, 이건 일반 도로는 아니고 도시계획 예정도로는 폭이 8m 이상은 된대. 헷갈리죠. 폭이 20m 이상인 일반 도로, 폭 8m 이상인 도시계획 예정도로. 아까 어떻게 뭐라 그랬죠? 암기법 21, 8도 이렇게 그래서 21, 8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험 합격하면 20일 동안 8도를 유람한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 시험 붙어가지고 나중에 저기 여수 가지고 전화 오더라고. 교수님 우리 여수인데요. 여기 오실래요? 돌아버립니다. 무슨 여수가 무슨 동네냐? 거기까지 내가 가려면 몇 시간을 가야 되는데 밤새워 가야 되는데 그렇게 난 약 올리려고 그런 건 전화하지 마세요. 그래서 20일 동안 그때 가서 8도를 유람하면 가가지고 교수님 여기 한번 오실래요? 그런 소리는 가기 전에 모시고 가라. 거기 가서 전화 걸어가지고 오라고 하지 말고 그게 20일 동안 8도를 유람한다. 20일 8도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자, 공구라는 건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뭔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1단의 구역이래. 즉 하나의 주택단지가 있는데 이걸 뭔데 이렇게 둘로 쪼개요. 이렇게 쪼개. 이렇게 나눠놓고 여기를 109, 여기를 209, 109, 209 이렇게 나누는 걸 공구라고 한단다. 왜 나눴죠? 중요해.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 하나의 주택단지인데 여기 공사 시작한다고 착공신고하는 거 109, 209 착공신고 각각 따로 할 수 있어. 여기 먼저 착공신고하고 공사 들어가고 나중에 여기 착공신고하고 따로 공사하는 거 이게 가능해. 또 공사가 다 끝나면 검사 받아야 되죠? 사용검사. 그래서 착공신고하고 사용검사를 각각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뭐라 부른다? 공구라고 한단다. 그럼 각각의 공구 세대수는 몇 세대를 그랬죠? 109도 최소한 300세대 이상 돼야 되고 209도 300세대 이상 돼야 된다. 최소한 각 공구별로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 돼야 되죠. 그럼 주택단지는 이 하나의 주택단지는 몇 세대만 되면 공구별로 분할할 수 있죠? 당연히 300세대 플러스 300세대니까 주택단지 전체는 600세대 이상 된다면 공구별로 분할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들이 뒤에 이어서 내려가는 내용들이 이제 있죠. 그래서 쭉 이제 내려가 보면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그 밑에 있어요. 자, 지금 했던 거 지워보고, 자, 좀 전에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그런 구역으로서 뭐 한다고 그랬죠?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인데 각 공구별 세대수는 몇 세대? 시험 문제 잘 나요. 300세대 이상이고 공구별로 분할할 수 있는 주택단지 규모는 600세대 이상만 된다면 공구별로 분할할 수 있다. 300세대, 600세대 꼭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부대시설이라는 건
부대, 주택에 딸린 일정한 시설이나 설비를 부대시설이라 합니다. 대표적인 거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지에는 도로 이런 것들이 바로 주택에 딸린 시설로서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지에는 도로 그 다음에 뭐도 있단다? 요거 건축설비, 요거 건축설비나 방법시설들 그 다음에 하나 더 자전거 보관소 이것도 이번 시험 문제에 났던 겁니다. 근데 자전거 보관소 이것도 이번에 시험 문제에 났던 거야. 자, 이런 것들이었나. 자, 그 다음에 복리시설에 속하는 게 뭐죠? 주택단지에 있는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에 공동시설들. 자, 부대시설은 주택에 딸린 거니까 꼭 있어야 되는 것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부대시설은 꼭 있어야 되는 것들, 복리시설은 있으면 좋은 거, 편리한 거. 이건 꼭 있어야 되는 것들. 이건 있으면 입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것들. 이런 건 복리시설 하자. 대표적인 거 근린생활시설. 여러분들이 말하는 아파트 안에 있는 상가들.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또는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또는 주민운동시설. 없어도 돼. 그래 있으면 좋다 이 얘기입니다. 이런 건 전부 다 우리 복리시설에 들어간단다. 자, 뭐도 있다 이제 내려가서 기가시설과 마지막 간선시설 두 가지를 살펴보죠. 자, 기가시설. 요번에 시험 문제 났던 게 기가시설에 시험 문제 났어요. 이런 시설을 기가시설이 한다. 이렇게 개념정이었죠. 자, 기가시설은 뭐뭐 있단다? 도로, 상하수도.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난방시설. 이런 걸 뭐라고 그런다? 기간시설이라 합니다. 그럼 간선시설은 또 뭘까?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같은 지역난방시설까지 하는 뭐하고? 기가시설이죠. 이걸 한마디로 기가시설이라고 불러. 그럼 그림을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자, 어디 지역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 뭐 했단다? 이건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됩니다. 한마디로 주택단지죠. 아파트죠. 주택단지를 조성합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까지 들어가는 뭐부터 있어야 돼? 진입도로부터 내야 되고 여기 밖에는 큰 도로에 땅속에는 뭐가 지나가죠? 이 속에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 이런 게 있겠죠. 그러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각종 저런 도로, 상하수도, 전기가스, 통신시설 같은 거하고 아파트 밖에 있는 전기가스, 통신, 지역난방시설 있을 거 아닙니까? 요걸 뭐 해야 되죠? 끌어들여서 아파트같이 연결해야 되죠? 그때 여기 주택단지까지 들어가는 도로, 그 다음에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 이런 걸 뭐라 부른다? 요걸 간선시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주택단지 안에 있는 건 무슨 시설이죠? 이건 기가시설들. 전기가스, 통신, 지역난방시설, 기가시설. 아파트 밖에 있는 것도 이것도 기가시설. 그래서 간선시설이 뭐냐 하고 했더니 주택단지 안에 있는 각종 전기가스, 통신 같은 기가시설과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가시설들. 여기는 전기, 여기는 전기, 여기는 가스, 여기는 가스. 그걸 연결시키는 거. 같은 종류의 기가시설을 연결시키는 거. 이걸 무슨 시설이라고 한다? 그게 간선시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 안에 있는 기가시설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가시설에 뭐 하는 거? 연결시키는 시설을 사이간자 써서 가운데 사이에 있다. 기간시설을 연결해서 가운데 있다. 사이에 있다. 그래서 그걸 간선시설을 한단다.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잘 내는 개념이니까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그 주택법에는 중요한 용어 중에는 다 끝났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